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그 주변에서 조용히 숨어서 집념을 불태우면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또 그 연구라든가 이런 데 몰두해 가지고 성공을 거두시는 분들을 뵈면은 저절로 그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의 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그 꿈의 신소재라 불리우는 기적의 섬유라고도 일컬어지는 아라미드 펄프를 개발해냄으로써 온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윤한식 박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우리 윤한식 박사를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게 모시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윤 박사께서는 그 아라미드 펄프를 개발하심으로써 이번에 한국 그 과학기자클럽이 제정한 올해 과학자 제1회 수상자가 되셨다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히 또 오늘이 그 과학의 날이기 때문에 윤 박사께서 이렇게 나와주신 것이 더욱 뜻깊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아라미드 펄프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라미드란 용어가요, 이게 네. 너무 전문적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일반 사람한테 이게 뭐인가 하는 걸 어떻게 알게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냥 아주 특수한 그 플라스틱인데 네. 그 플라스틱은 아주 그 강한 그런 성질을 가졌다. 네. 뭐 학생들 볼 때는 이게 방향족 나일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 방향족이라는 한 것은 이거는 그 분자체가 이 육각형으로 고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 말하자면 한 개 그 분자락하면 좀 또 분자락하는 게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어렵군요. 네. 그래서 그럼 다른 것과 비교해서 말씀하실 수 없을까요? 아라미드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것이다. 이게 강하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만은. 그 소재는요. 네. 섬유를 만들었을 때 특히 사용되는 그 소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소재를 가지고 섬유를 만들면 네. 그 강도가 네. 막 강철보다도 한 5배 내지 10배 이렇게 강하고요. 그 강하다는 것은 딱딱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잡아당겼을 때 질기다는 걸 질기다는 얘기하는. 얘기죠. 질긴 강도가. 예. 그러니까 강철로 된 예를 들어 직경 1mm의 강철실하고 예. 이 아라미드 벌프로 만드는 이 아라미드 섬유하고 예. 같은 그 직경 1mm라고 그러면은 예. 잡아 다녔을 때 그때 끊어지는 강도가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 강도가 훨씬 5배나 더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듀폰사에서 그 좋은 그 광고를 하고 있는 걸 보는데 한 200kg 되는 레슬링 선수가요. 네. 마치 그 간단한 그 실로 되어 있는 그 그네우에 네. 말하자면 10층 그 고층 건물 네. 창문 그 밖에 네. 그 걸치고 있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아하. 그게 말하자면 그 강하다는 걸 갖다가 나타낸 거죠. 네. 그만큼 강한 것이 아라미드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것은 주로 어떤 때에 쓰여집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예, 지금 그거는 섬유가 되어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세계에서는 지금 현재 듀폰사가 네. 단독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주로 큰 용도는 뭐냐면 방탄조끼. 아하. 방탄조끼를 그걸 가지고 만듭니다. 네. 이게 배를 짰을 때 네. 아마 총알이 뜯고 들어가지 않죠. 아하. 이게 그 강철보다 5배 질기다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그 불에도 또 대단히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건 내열성이 일반 그 합섬에 비해서 이건 월등하게 높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네. 일반 합섬 같으면 대개 200도 내외에서 이건 강도가 없어져 버립니다만 네. 녹아서요. 네. 그러나 이건 아라미드로서 되어 있는 섬유는 녹지도 않고 거의 그냥 탄화가 돼 버립니다. 타지도 않습니까? 예, 타는 거는 타는데요. 몇 도에 그 탑니까? 온도가 400도 이상. 네. 400도 이상이면 어두운데 불그스리하게 보일 정도의 그 뜨거운 정도입니다. 네.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저기 아라미드 섬유입니까? 예, 저거는 저희 실험실에서 만든 그 참 인류 최초의 네. 그 성장 배행에 의해서 된 섬유입니다. 네. 맨 오른쪽에는 이 가늘기가 마치 그 목화 정도, 네. 네. 그 중간은 네. 이런 정도인데 네. 성장 배행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분자가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 평행 배열,
네. 시키다는 거죠. 네. 이 말하자면 막 이 우주 그 만물의 말하자면 그 법칙에 의해서 그 되고 있는 네. 그 메커니즘, 소위 말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된 네.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 나와 있는 거죠. 시험관에서 나온 네. 말하자면 안에 그 용매, 말하자면 용매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 자라나 있는 섬이고요. 네. 아까 먼저 본 그 섬유는 저것을 건조시켰을 때 된 섬입니다. 이 흔히 무슨 신소재라든가 무슨 개발품이 나오면은 이 세계 각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특허라는 것을 획득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만 이거는 네. 뭐 기적의 섬유라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다니까 당연히 특허가 돼서 네. 취득이 이것이 맨 되시잖아요. 처음에 발명이 된 것이 1982년 네. 4월경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4월 달에 그 특허문을 만들어서 네. 이걸 8월 30일에 우리 대한민국에 특허를 우선 제출하고 네. 그다음에 1년 그 뒤에 1년 네. 사이에 세계 각국인데 세계 각국에도 뭐 후진국에는 소용이 없는 거고 네. 선진 7개국 네. 일본 또 미국 네. 그다음에 또 유럽 각국 중에서 그 영국 서도 네. 그다음에 불란서 네. 그다음에 이태리 파란 네. 등등 이렇게 냈습니다. 네. 내는데 그 중에서 특허로서 나타난 거는 우리 대한민국 특허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물질 특허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방법 특허가 나와 있고 미국 특허로서는 작년 그러니까 4월 16일 날 네. 물질 특허로서 이제 확정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구라파 각국의 특허는 금년 2월에 네. 말하자면 확정이 됐습니다. 특허로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특허증이 이제 수송되어 오고 있는 도중입니다. 지금. 네. 결정됐다는 소식은 네, 그렇죠. 들었습니까? 예, 네. 결정된 거죠. 그걸 네. 뭐라고 말하냐면 어드밴스드 노티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네. 8개국 정도의 특허를 취득해 놓으시면 그밖에 딴 나라는 문제가 안 됩니까? 뭐 다른 나라는 후진국이니까 네. 좀 만들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윤 박사께서 이번에 개발하는 이 기적의 섬유 아라미드 펄프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선진국 대열에 아주 그 성큼 다가서게 해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펄프가 말이죠.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아까 그 실로 짜가지고는 이 방탄조끼를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네. 그밖에 펄프로서 쓰여지는 데는 어디입니까? 이 펄프로서 쓰이는 용도는 그 실이 사용되는 용도하고는 전혀 또 다릅니다. 전혀 다릅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필기용 종이를 그런 뭐 강한 걸로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이죠. 그러나 이 강한 종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하. 가령 예를 들어서 큰 그 도란스 아시잖아요. 전기에서 네. 도란스를 보면은 코일이 간 게 있는데 네. 코일 한 겹 감을 때마다 그 중간에 종이가 들어갑니다. 네. 말하자면 밑에 층하고 위에 층하고의 그 동선이 서로 부딪히지 붙지 않도록. 않게요. 예. 네. 그 종이는 바로 이 아라미드 이 말하자면 펄프로서 만든 종이가 제일 좋습니다. 아하. 그런 데 쓰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그 아라미드 펄프가 나오기 전엔 그걸 뭘로 썼습니까?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었죠. 네. 요새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노맥스를 하는 그 소위 그것도 일종의 아라미드 종류인데 네. 그것도 잘 안 탑니다. 네.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공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네. 제가 한 거는 네. 그러한 누에식으로 뽑아서 만들어낸 그러한 그 종이 네. 말하자면 실을 잘라가면 이게 펄프가 되는 건데 네. 종전에 그 복잡한 공정을 거쳐서 만든 그 펄프는 네. 굉장히 고가이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나 이 제가 새로 이 성장 배행법에 의해서 만든 이 펄프는 이 굉장히 단공정으로 되니까 네. 가격이 싸게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러한 제품들을 가격으로서 대체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것이 아라미드 펄프가 비쌌습니까? 비쌌죠. 네. 막 킬로그램당 한 10불, 킬로그램 10불이니까 상당히 비싼 겁니다. 보통 일반 그 직포 짜는 섬유 가격의 한 5배 정도 비싸네요. 그럼 과거의 성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사용해야 하던데 이걸 전부 대체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성면 대체용으로서는 이게 가장 성공적인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면을 대체를 하려면 세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일반 사람이 알고 있어는 한 가지밖에 모르고 있어요. 네. 타지 않는다는 거. 타지 않는 예. 거. 네. 일반 사람이 알고 있는 거는 타지 않는다는 것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면을 대체하는 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타지 않아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건 극세 섬유가 돼야 됩니다. 아하. 일반 그 방사 공장에서 뽑을 수 있는 그 가늘기의 10분의 1 내지 100분의 1 정도의 가늘기. 그거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뽑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게 두 번째는 가늘어야 된다는 거. 네. 세 번째는 뭐냐면 값이 성면 가격과 비슷해야 된다는 값이 얘기입니다.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가늘어야 된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왜 가늘어야 되느냐 하면요. 이것을 다른 플라스틱 안에 넣어서 분산을 시켜서 한 개의 물체를 만듭니다. 그러면 굵은 실은 그 아주 균일하게 퍼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게 가장 그 중요한 점입니다. 네. 성면 대체에 있어서. 근데 그 아라미드 펄프를 개발하신 분은 윤 박사께서 처음이십니까? 아라미드는 옛날 듀폰사에서는 그런 필라멘트 섬유, 장섬유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네. 그것을 성면 대체용으로 잘라가지고 네. 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갈아서 네. 성면 대체로서 팔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팔고 있어요, 현재. 똑같은 소재입니까? 그러니까 아라미드 소재는 같지만은 네. 공정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싼 값으로 지금 팔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저 듀퐁사가 그 윤 박사께서 취득하신 그 특허 네. 그거를 사가지고 합작으로 뭘 만들고 싶다 하는 제의를 했다는데 그건 듀퐁에서도 과거에 아라미드 펄프라는 것을 아라미드 이 실을 만들어서 뭔가 다 시판도 하고 네. 했으면은 네. 굳이 또 윤 박사께서 만드신 공정대로 하자는 것은 무슨 이점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그분들이 지금 펄프를 만들고 있는 공정은 9공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이 공정은 단공정입니다. 단공제가 한 번에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 말하자면 리액터 안에 소위 말하자면 반응기 안에서 막바로 돼버린 거죠. 아하. 막바로 돼버리니까 실을 뽑는다든지 세척한다든지 자른다든지 하는 게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지금 그 화면에 나온 것은 듀퐁사가 개발한 건데 그 종전의 기술 펄프라고 그랬습니다. 예, 저 저것은- 뒤에 있는 배경이 지금 펄프를 막 그냥 우리 육안으로 보는 정도의 크기고 네. 그 밑에 사진은 1,500배 전자현미경으로서 찍은 그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진의 배경으로 보이는 이렇게 그 막 도돌도돌하게 이렇게 예, 그건- 카페트 같이 생긴 것은 그건 펄프. 펄프고. 예. 네. 그걸 확대, 1,500배를 확대한 게 아하. 왼쪽. 네. 근데 제가 이 만든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 뒤에 그 배경은 이제 묵혀져서 이제 그 같은 펄프 보기에는 같아요. 그러나 이걸 1,500배로 네. 전자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면 그 가늘기가 다르죠. 다른데요. 네. 네. 저런 말하자면 균일하게 가늘게 갈라지는 이게 소위 이상적인 펄프가 됩니다. 그것도 공정을 8번이나 단축해가지고 그렇죠. 듀퐁사는 9번의 공정을 거쳐야 저런 펄프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우리 윤 박사께서는 단공정으로 한 번에 저렇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제품 가격이 굉장히 그 생산비가 싸지겠네요. 생산비가 싸다고 하면 경쟁이 안 되는 거지요. 네. 그 우리가 알기 쉽게 몇 배나 싸집니까? 저희들이 뭐 그냥 계산 네. 원료가로서 계산하고 공정으로 계산했더니 약 3분의 1 아, 그럼 3분의 10달러쯤 하는 것이 3달러에 됩니까? 맞습니다. 네. 그 제품은 똑같습니까? 제품은 오히려 더 우수하죠. 윤 박사께서 오늘 이렇게 참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길을 좀 저희들이 알았으면 싶습니다. 처음에 섬유공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는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이 대학 진학할 때만 하더라도 1950년경이었었는데요. 네. 그때는 우리나라에 기업이라고는 섬유 공장밖에 없었습니다. 방직 회사 예. 뭐 이러네요. 화학은 뭐 지켜야 그냥 비누 공장이나 성냥 공장 네. 이 정도였고 섬유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아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제 방법이었었죠. 네. 그래 저 서울 공대 섬유공학과를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말하자면 요새 말하자면 아르바이트 겸해서 선생 노릇을 해서 네. 1955년도에 졸업을 하고 계속 그 학교에 선생 노릇을 하다가 61년도 네. 5.16 혁명 일어나고 나서 그만뒀습니다. 네. 그 과학원에는 어떤 동기로 들어가게 되셨습니까? 네, 과학원은 그러고 한 7년 후에였죠. 네. 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그다음 기업체로 나갔습니다. 네. 염료 공장에서 염료 합성을 하다가 그 기업체가 부도를 냈어요. 네. 부도를 내다 보니까 실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다른 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망한 회사에 사람은 이 재수없다 하면서 취직할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방이 참 수소문 하던 중에 과학기술원에 네.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과학원에 들어가실 적에는 그 어떤 대우로 어떤 직책을 받고 들어가셨습니까? 거기에 들어갔더니 모두 외국에서 학위를 하고 돌아온 분들이 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진귀한 분들이었죠. 네. 그런 분들이 한 19명 되고 네. 우리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들이 있고 이랬는데 네.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들은 이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젊은 양반들. 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나이가 37쯤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많았었죠. 그러나 들어갔더니 고등학교 선생하는 것은 막 이력이 넣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이력서에서 그 이력을 삭제를 해버리더만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들과 거의 같은 수준의 막 봉급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연구원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나이가 좀 들었다 그래서 네. 요새 말하자면 그 선임 연구원급인데요. 네. 연구원급보다 한 급 위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윤 박사께서는 남이 그 연구를 하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포기하다시피 된 것을 과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또 연구하셨다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이렇게 뭐 일으킨다던가 회사를 일으킨다던가 이런 일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그래서 제가 사범학교 부산 사범학교에 그 교편을 든 주 원인이 뭐냐면 물론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말하자면 그 돈 때문에 간 것도 있는데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피난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서는 하나도 이제 실험 시설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부산 사범학교는 용하게도 네. 화학 실험 설비가 갖춰져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다른 학교 가면 완전히 이 중고등학생들이 가르치는 것밖에 못하지만은 사범학교 선생을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내가 그 쉬는 그 여가로 얼마든지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아마 사범학교를 선택한 중에 가장 큰 원인의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봤더니 그 당시에 공휴일이라든지 뭐 주말이라든지 이때는 제가 밖에 놀아본 일이 없어요. 항상 막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뭐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게 재미있어서 밖에 나가서 소풍 나가서 그냥 뭐 이렇게 야외 나가서 노는 것보다 그게 더 재미있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저희 식구들이 이제 고생을 한 거죠. 네. 지금은 아마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뭐 다 그 가족 동반해서 야외 나가서 놀고 이러는데 아이 남편이나 한 사람은 학교 그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실험하고 앉아 있으니까 네. 그 견디기 어렵죠. 네. 그러나 그래도 잘 참으셨기 때문에 그 내조가 있었죠. 그때 한 그 소위 말하자면 그 저력이라 그럴까요? 네. 저력이 아마 과학기술원에 그 소위 참가하고 난 뒤에도 아마 제 몸의 배행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그 문제의 핵심을 보는 그 눈이 조금 달았지 않느냐 하는 걸 지금 저 그 뭐 생각하고 쓰러져가는 회사 같은 것도 많이 그 지금 도와주셨다고 그러는데 기억이 나는 회사가 일반 있습니까? 연구 대상은요. 네. 말하자면 그 소위 말하자면 더 높은 분들이 많아요. 네.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온 분들 이런 분들한테 뭐 다 연구가 다 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한테도 이렇게 말하자면 해서 안 되는 마지막 네. 사람 같으면 사형 선고 받은 예.
이런 기업은 혹시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데서 막판으로 온 사람들 말이죠. 네. 그런 기업체가 제 기억에 두 군데 있다고 지금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사 회생을 시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도 직전에 놓여 있는 회사를 막 기사 회생시킨 게 두 개 회사 있습니다. 네. 그것은 연구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던 회사입니까? 그거보다도요. 지금 생각해봤더니 그런 모든 지금 회사라는 게 말이죠. 네. 한 개 분야의 전공만으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종합 과학 말이죠. 종합적인 그 과학의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사범학교에서 물리도 가르치고 네. 화학도 가르치고 여러 분야에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은 낮지만은 그러나 이 일반 과학적인 그 수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범위가 넓다 하는 걸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 과학적인 상식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전문가가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마 거기에 제가 아마 좀 특징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일본 가네가롱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네. 거기서 그 합성 섬유를 가지고 인조 가발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아주 풍미하고 그 많이 그 시장을 넓혔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네. 우리나라의 수출에 굉장히 공헌을 하셨다는데 그때 당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기억나기는 1969년도입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 키스트였었어요. 네. 거기에 입소하고 난 뒤에 구로공단이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네. 그 구로공단에 아마 저희 그 기술한 그 연구 그룹들이 그 공단의 그 상황을 기술 수준을 조사로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네. 나갔더니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유일한 수출품은 가발이었었어요. 네. 그 가발 중에서도 특히 그 일본 그 가네카부지라는 회사에서 낸 인조 합성 섬유 네. 섬유 가발 원사지요. 네. 이 가발 원사에 대한 그 말하자면 그 공단 내에 가발 메이커들의 말하자면 그 요구가 굉장했었어요. 네. 근데 그 가네카부지라 하는 그 회사에서 아무나 추지를 안 했어요. 특정한 사람은 아주 비싼 값으로 네. 한정된 양을 네. 일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발은 최종 제품으로서 굉장히 많은 양이 수출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원사를 갖다 일본에 이전했다는 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비를 네. 받아가지고 가발 원사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 원사를 만드는데 1년 하니까 실 뽑는 것만 1년 걸렸습니다. 하하. 실을 뽑아가지고 맨 처음에 그 가발 그 처음 나온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이제 원사지요. 원사를 가지고 맨 처음에 어디를 갔냐 하면은 반도상사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이제 가발을 만들어 봤더니 걔 격찬을 해주더만요. 아하. 참 좋다고. 네. 이거 급하게 많이 좀 만들어 주십사. 네.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해서 어떤 동기로 아라미드 펄프를 연구하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아는 거는 유일하게 실인데 네. 섬유를 이제 만드는 연구를 계속 해오다가 1979년입니다. 네. 1979년에 그 미국 듀폰사에서 기적의 섬유, 케브라 섬유가 나왔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네. 것과 마찬가지로 강철보다도 강하고 이런 섬유가 나왔다. 네. 이러대요. 이걸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네. 만일에 이 새로운 이 소재인 말하자면 그 방탄 섬유를 만들어 가지고 안 되면 내가 연구원에 내가 오래 있어봤자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들었대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그거 도전하는데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은 굉장히 말렸습니다. 네. 그 어려운 거 듀폰사에서 20년 걸려서 큰 거니 인자 만들었다 하는 거 당신이 어떻게 그거 만들어 하느냐 말이에요. 좀 더 쉬운 걸 해라. 그러나 저는 볼 때 그때 이미 연구원에 대해서 소위 말하자면 정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네. 왜냐하면 너무 오래 같은 짓을 하다 보니까 네. 실증이 난 거죠. 네. 하다가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 네. 고등학교 학생이라도 가르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도전이 주요하다는 걸 요새 와서 새삼스레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네. 그게 말하자면 아라미드 섬유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동기가 네. 되겠습니다. 그게 몇 년도부터 연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까? 아라미드 섬유를. 79년부터 연구를 하기를 하고 연구비를 신청을 했더니 네. 굉장히 그 원장 되는 분이 추절해요. 네. 이거 미국에서도 어지간해 개발이 되어서 이제 기업화도 아직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해서 이건 누가 이 기업체들이 이걸 또 연구를 맡아가지고 이 수질 맞추려 하겠느냐? 네. 좀 더 다른 걸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걸 네. 굉장히 그 저한테 권유를 하고 근데 저는 막 이왕 안 되면 저는 나가는 것이다. 네. 이런 막 배수의 진을 쳤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보고 안 될 때는 물러난다. 네. 이런 각오로 막 연구비를 주십사 하는 게 제가 막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 놓고 보니까 1979년 1년 동안에 막 성과가 나타났어요. 네. 근데 이 방탄섬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네. 첫째는 뭐냐면은 이 아라미드 섬유를 방탄섬유라고 그러니까. 예, 방탄섬유 일명 그건 별명입니다. 아, 별명이. 예. 네. 그 이제 듀폰사에서 네. 만들어내는 네. 긴 섬유 네. 얘기입니다. 이 애로운 그 세 가지의 난관이 있는데 그거 난관이 뭐냐면 첫째는 분자량을 충분한 분자량의 걸 만들어야 된다. 네. 그 분자량이라는 건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하자면 중합을 시켜 나가는데요. 네, 네. 중합을 시켜 나가는데 충분한 그 분자량의 아라미드 고분자 물질을 우선 만들어야 될 거. 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둘째는 액정 방사를 해가지고 특수 방사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네. 그 방사하는 기술을 극복하는 것이 두 번째 네. 난관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값싸게 생산하느냐. 그 이제 세 가지 어려운 점인데 1979년에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밤낮에 참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실에 뭐 여러 그 뭐 참 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참 탄압해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연말 가서는 충분한 그 크기의 그 분자의 길이를 가진 그런 그 고분자물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죠. 그 한 가지 성공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원장 되시는 분도 이제 힘이 날 거 아닙니까? 네. 금년에는 실 뽑는 걸 한번 해보시오. 하면서 또 돈을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액정 방사를 했죠. 네. 해가지고는 정말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듀폰사에서 낸 방탄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80년입니다. 네. 그럼 2년 걸려서 예, 만드셨습니까? 2년 걸렸어요. 아하. 네. 그 다음에 이제 3년째 가가지고는 값을 싸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그 값을 싸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 아라미드 펄프가 나온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처음에 네. 애당초 시작은 듀뽕에서 개발한 예. 그 섬유, 예. 그 기적의 섬유라고 그러는 방탄 섬유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지요. 그걸 값싸게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렇죠. 과정에서 아라미드 펄프라는 것이 새로이 탄생하게 됐고요. 예, 맞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제 테이블에 그 당시에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테이블에 보면 그 그릇이 그 중화반 그 소위 그 콩고물 같습니다. 그 실볶기 전에는 그 네, 원료가 네. 그걸 이제 중화물이라고 그러는데 네. 예, 그릇이 이제 담아놓고 이제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저걸 싸게 만드느냐. 막 자나깨나 그 생각이죠. 네. 그리 만지다 보니까 그 보니까 실 같은 게 토막토막한 실 같은 게 보여요. 그 안에. 네. 실 같은 게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예요. 네. 갑자기 이것이 만일 펄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퍽 들어요. 네. 섬유가 된 것이 아니냐. 네. 학생들 잘 아시다시피 섬유하고 플라스틱하고 뭐이 다르냐. 네. 이 분자에 말하자면 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플라스틱이라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가 제 마음대로 있습니다. 네. 엉키 가지고. 네. 실이라 하는 건 뭐냐. 섬유라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섬유를 형성하고 있는 분자가 평행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예? 네. 그 나란히 배행된다 하는 그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네. 나란히 배행돼야만 섬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 말하자면 그 실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나 모양은 실모양 하고 있어도 이 섬유가 아닐 수가 있어요. 네. 분자가 제 마음대로 되어 네, 있으면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지만 네. 만일에 그것이 분자 배행이
평행으로 배열되어 있다면 네. 이건 이 세상이 처음이다. 네. 하는 생각이 들대요. 네. 그래서 그 분자가 나란히 있는가 없는가 알아내는 기계가 있습니다. 네. 그게 말하자면 X선 회절기를 하는 게 있어요. 네. X선으로 때리면은 그 배행되어 있는 그게 한 개 격자가 돼가지고 그 X선을 갖다가 이 굴절식에서 내는 그런 기계가 네. 있습니다. 뭐 단박에 그거 가서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배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연구원이 쫓아가 가지고는 다른 그 연구하는 거 막 제쳐놓고 그럼 이제 먼저 해서 네. 봤더니 바로 섬이에요. 막 그때부터 정말 막 이제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인류 사상 처음이다 하는 걸. 네. 그 저 연구하시는 도중에 무슨 그 이곳 저곳에서 도움은 안 받으셨습니까? 근데요. 그 이제 실이 나왔는데 방금 말씀이 콩고물 같은 원료라고 네, 그랬지 않았어요? 네, 일부만 실이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콩고물이에요. 말하자면. 네. 그렇다 하면 그게 공업적인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실 같은 것만 가려내겠습니까? 네. 100% 실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걸 알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네. 애를 쓰고 이 사람하고도 토의하고 저 사람하고 토의하고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제가 항상 이거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방향의 기초 연구를 하는 사람하고 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기억납니다만은 서울대학에 가면 아주 소장 학자가 있습니다. 조원호 박사라고. 네. 그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분을 좋아하고 네. 그 가끔 만나서 아주 그 진지한 토론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 실 모양에 그걸 놓고 이제 둘이 토의를 하는데 그게 아주 정광석과 같이 비친 게 나와요. 네. 둘이 이 얘기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네.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네. 그분 보내놓고 나서 또 그날 또 흥분했습니다. 이뭐 네. 흥분투성인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제 그 이튿날 우리 이제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얻은 힌트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 본 거죠. 네. 만들어 봤더니 그야말로 100% 아하. 그 아람 펄프로서만 100%가 그냥 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특허문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네. 듀퐁사가 우리하고 그렇게 이 합작을 하자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의 특허국으로부터 특허 통보를 받고 미국 듀퐁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방문하게 되셨습니까? 예, 그건 좀 재미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그 펄프를 만들어 놓고 지금 원내에서도 한번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를 했더니 별 큰 관심을 보질 않아요. 다른 네. 사람들이. 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섬유의 전문들이 아니에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 과기관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네, 모였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때문에. 또 이 연구를 뒤에서 말하자면 그 보조해준 그 말하자면 연구 자금을 보조한 게 방금 이따까지 말씀드리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네. 고롱 회사였습니다. 아, 네. 거기에서 호롱에서 그렇게 도와주셨습니까? 예. 네. 왜 그러냐면 1980년에서 81년 그 사이에 과학원과 과학기술원이 합쳐졌습니다. 네. 합쳐지고 원장도 바뀌고 그다음에 연구비의 그 근원도 달라져 버리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방탄섬유 연구가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네. 이걸 기업체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연구 프로젝트는 죽는 것이다. 네. 그래놓고 보니까 저는 막 각 기업체를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연구가 있으니까 연구 뒷받침 좀 해주시오 하하. 하고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시내에 있는 막 중요한 큰 그 화성 만드는 회사는 다 다녔습니다. 네. 순방을 했는데 모조리 막 거절당한 거죠. 네. 아시다시피 뭐 제 학사 연구원에다가 근데 이제 굉장히 참고로 별로 좋지 말씀드릴 않고. 것은 지금 우리 윤 박사께서는 굉장히 만학이십니다. 그래서 늦게 그 학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과학기술원에 계시면서도 박사 학위는 그때까지 없었죠. 없었던 네, 상태죠. 네, 완전히 없은 상태죠. 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박사도 아닌데 무슨 연구하겠느냐 이래서 다 아마 거절하더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마 선입감도 많이 들어있을 네,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요행하게 네. 그 코롱 회사에 있는 네. 그 구민의 요새는 부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분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연구하기 재밌는 연구가 있으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와서 들어주시오. 네. 그래서 저 아주 왔더만요. 네. 왔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연구가 요까지 와 있는데 네. 다른 어느 회사에 가도 흥미를 느끼지 않더라. 아하. 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다른 회사에서 흥미를 안 느낀다 하면 우리가 하지. 예. 아유, 첫 마디가 그게. 예. 다른 회사에서 흥미를 안 느낀다 하면 우리가 한다. 네. 이것도 일종의 도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제가 아라미드 섬유에 맨 처음에 그탁 도전한 그 용기하고 근데 흔히 예. 네. 여기저기서 다 하자고 그런다.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은 질세라 그걸 하겠다고 그러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네. 우리 보편 타당성 있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예, 글쎄요. 근데 남들이 안 하니까 다 거절했다니까 내가 이분의 하겠다. 말이 그거예요. 첫 말이. 남이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 예. 저 도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모든 일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듀봉사 갔을 때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을 하면 네. 특허가 물질 특허로서 나갑니다 하는 얘기 말이죠. 노티스 오브 언론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미국은 그런 말을 합니다. 네. 특허 확정 통고입니다. 네. 이건 특허로서 확정이 됐습니다 하는 네. 통고예요. 그걸 받고 나는 게 자신이 생깁니다. 네. 그 전까지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왜? 네. 이 세상에 그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네. 언제 나와 같은 연구를 해서 네. 발표를 안 된 상태에서 미 특허국에 누워 있을런지 네. 그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84년까지는 그 뭐 연구했다 소리 큰 소리도 치질 않았습니다. 네. 언제 마치 고무풍선에 바늘 구멍 나서 바람 빠지듯이 네. 허무하게 대필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 확정 통보를 받고 나니까 자신이 생기대요. 네. 그래서 단신 단몸 듀폰 그 본부 네. 윌밍턴 델러웨어에 있는데요. 네. 단신 단몸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네. 그 사람들한테 사실은 제 욕심은 인정을 받기 위한 거죠. 네. 그 갔더니 미리 준비를 다 해놨어요. 네. 뭐 자석을 해가지고 쭉 사람들 앉혀놓고 그 관계 그 모두 간부들 앉혀놓고 나 앞에 내세워서 45분 동안 소개를 하라 그러대요. 네. 제품. 뭐 저 아니라 국내 출신이기 때문에 영어 잘 합니까? 네. 그러나 손짓 발짓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네. 어찌 그거 가지고 긴장을 하니까 영어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마치 물을 씻은 듯이 조용해요. 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듀봉에서 내놓으라 하는 학자들이 전부 모였을 것 아닙니까? 그게요. 네.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섬유 연구하는 사람만요. 섬유 분야만 1250명의 박사예요. 네. 박사들. 예? 네. 그것도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네. 세계에서 철 뽑은 사람들입니다. 네. 아무라도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기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곳에 우리 한국과 같이 시골에 이런 사람이 단심단몸으로 쳐들어가는 것도 한계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 가서 45분 동안 소위 말하자면 강연 비슷하게 할 때 그 사람들 태도를 보니까요. 네. 자신이 생기대요. 네. 되게 기가 죽으면 조용해지잖아요. 네. 기가 죽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가 죽었어요. 네. 그 마지막에 뒤에 평이 뭐냐면 극히 재미있는 옵서베이션을 하고 관측을 하고 좋은 섬유를 만들었다. 네. 이 기술을 우리가 참여하고 싶은데 네. 한국에 가면 누구하고 접촉을 하면 되느냐 네. 하는 얘기를 하더만요. 네. 그래서 뭐 쭉 얘기했죠.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뭐 조금 우스워지지만은 지금까지 그분들이 온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왔습니다. 한국에. 예, 지난 일요일 말에 또 왔다 갔어요. 네. 한 사람 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때를 지어서 옵니다. 네. 와가지고는 이제 그 나는 코롱 회사가 있으니까 네. 코롱 회사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술을 외국에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이래서 우리는 막 거기에 합작투자를 열심히 했지 우리는 기술을 주는 건 아니다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그 학위도 없는 사람의 연구비를 누가 대겠는가 하는 그 얘기를 지금에 와서 참 추억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학위에 대해서 아마 조금 그 어딘지 모르게 한이 맺혔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글쎄요. 학위 받으신 건 언제입니까?
1984년 2월이니까요. 네. 어제아래 아닙니까? 어제아래인데. 그것도 55세 나이로 학위를 받으셨다고요. 예, 그것도 명예 뭐, 박사 학위도 아니고 그 박사 학위를 갖다가 말이죠. 55세의 연구에서 받는다는 것은 참 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들어간 게 1978년입니다. 네. 78년인데 그때가 마침 제 막내 딸이 대학을 졸업하는 해였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등록비 들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온 자 가족들이 뭐 학위도 이제 해야 된다. 네. 아이 그만 그뭐 인자 그거 해서 뭐 젊은 하겠느냐. 사람들하고 같이 네. 내가 따라갈 수 없을 분들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네. 그래서 거절해 나오다가 뭐 압력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1984년에 학위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건 학위를 어디서 하는 받으셨습니까? 도중에 뭐 같은 뭐 서울대학 대학원에서 네. 받았습니다만 네. 예, 그때 논문은 뭘 제출하셨나요? 학위 이제 논문. 변종 아라미드에 대한 겁니다. 네, 아라미드 예, 역시 그것도 아라미드에 관한 미국의 걸로. 물질 특허로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문 쓰기도 쉽고 막 이랬는데 네,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할 때 네. 이 학위를 한 게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너한테 박사 소리 듣는다는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이 학위를 하다 보니까 기초 네, 논문에 대한 그만의 관심과 접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말씀드릴 여기가 아마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술적인 방향으로 네. 나가는 데 있어요. 완전히 기반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 그게 아니더라면 네. 그냥 아라미드 펄프 기술적인 면에서 끝이고 마는 거죠. 네.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말이죠. 그 좋은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과학자의 자세란 모름지기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 소질이 있어야 돼요. 아, 소질. 저는 볼 타고난 때 소질입니까? 예, 네. 이것이 뭐 과학자가 대접이 좋더라 뭐 무슨 뭐 높은 지위에 오르더라 하는 이런 욕심을 내고 그 분야에 들어가면요 결코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 과학 분야 같이 사회적으로 그 이름을 내고 돈을 벌고 하는데 불리한 분야가 없습니다. 무지무지 불리한 분야예요. 네. 그렇다 하면 이 이제 과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막 무조건 재미있어야 됩니다. 마치 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그 어디 산에 어디 싹 밟고 올라갑니까? 네. 제가 올라가고 싶어서 네. 올라가는 건데 네. 과학기술 연구하는 그 자체가 싹 밟고 연구하는 것보다도 제가 하고 싶어서 연구했을 때 그래야만 영속이 되죠. 네. 그렇잖아요. 네. 이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좌우명 뭐 그건 좀 평범합니다. 네. 평범하고 단 한 가지 신념은 뭐냐면 네. 우리나라에서도 마지막 교육을 받고 학위를 받고 나와서 10년간만 연구하면 네. 세계 최정상에 오를 수 있다. 네. 정말 젊은 학생들 누구든지 네.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될 수 있다. 네.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비가 날 때가 많습니다. 네. 아, 네. 그 머리가 좋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 좋아하시면 오히려 다른 방향에 네. 눈독을 들여서 연구 안 했을런지 모르죠. 네. 워낙 그 머리 나쁘고 미련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된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연구를 못 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너무 좋은 분으로 이렇게 자위를 되겠습니다. 가령에 들어서 네. 저기에 뭐 어떻게 월급 많이 주는가, 저기에 무슨 지위가 있는가, 네. 그것도 들으면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우직스러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 좀. 그래서 이제 이 기획이라는 거는 아까 그 아라미드 펄프 네. 제가 한 건 이거 성장 배행. 이걸 전문 용어로 하기는 뭐 이렇지만 성장 배행이라는 거는 분자가 자라나면서 평행하게 배열되는 그 소위 기구입니다. 네. 그 원리입니다. 네. 이것에 대한 그 소위 말이 원리 네. 이걸 학술적으로 지금 작성을 해서 네. 세계적으로 지금 발표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원리가 과거에 모든 그 선행자들이 연구한 것을 이 말하자면 뒤엎는
새로운 그 학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지만 지금 이 젊은 학생들은 뭐 전국의 시청자를 보고 있는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뭐 대지단에서 뭐 건방지게 저런 소리 하느냐. 네. 저 친구 이거 모질한 데가 있어서 대단히 뭐 크게 모질한 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하려니 모르지만은 사실 저는 노벨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 낫다라 하는 사람이 네. 낫다라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자면 그 입체 규칙성 그 고분자물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요. 과거까지는 하느님만이 만들 수 있는 그 말하자면 그 입체 규칙 그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네. 입체 규칙 그 소위 섬유입니다. 네. 이걸 나타 교수가 지규라 나타라는 캐탈리스트, 좀 말하자면 그 촉매를 써가지고 처음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 사람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분자가 성장되는 동시에 평양 배열돼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걸 제가 극복을 했습니다. 네. 처음. 그럼 그게 벌써 비슷한 네. 그게 되고 그 이론을 연장을 시켜봤더니 어떤 놀라운 사실이 나왔냐면 1952년도에 그 노벨상을 받은 폴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맨 처음에 단백질의 구조에 대해서 그 처음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단백질은 마치 용수철 모양으로 꼬여 있다 네. 하는 그 이론입니다. 네. 그 다음에 1962년에 노벨상을 받은 왓슨 크리크라는 사람이 양반이 있어요. 네. 그 양반은 우리 이 생물 염색체 세포 내에 있는 염색체 네. 그 DNA라는 거 아시죠? 학생들? 네. DNA의 구조는 마치 꽈배기를 꼬아놓은 것 모양으로 더블 헬릭스로 돼 있다. 네. 그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네. 뭐냐면 금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연구입니다. 네. 금세계 대표 연구입니다. 네. 그러한 그 더블 헬릭스의 모양이 제 이론에 의하면 네.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네. 꼭 꽈배기면 꽈일 필요가 없다. 네. 아까 먼저 말씀드린 폴링의 그 말하자면 용수철 모양으로 생겼다. 꼭 용수철 모양으로 생길 수가 없는 거다. 네. 그걸 갖다 예를 들면은 오징어를 지금 예를 들면 제일 좋은 얘기인데 네. 그분들은 마른 오징어를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마른 오징어가 물 안에 헤이고 다니는 오징어는 그대로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실제 오징어는 동그랗게 생기 있어서 통통합니다. 그런데 이걸 옵서바는 소위 말해 관찰할 수 있는 지금까지 기계를 하는 것이 전부 다 오징어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관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마치 그 마른 오징어를 보고 오징어를 갖다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연에 있어 말하자면 실제 있는 그 상황은 그거는 지금까지 마른 볼 오징어를 수가 보고는 알 수 없었다. 없는 거죠. 볼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 이론에 의하면 그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제 희망은 좀 더 이 자연 현상에 지금까지 그 신비롭게 남아 있는 해석이 안 되는 분야를 내 이론으로서 좀 밝혀지기를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내 평생의 한계 그 목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도 말이죠. 그 노벨상이라든가 세계 그 유수한 그 인정받을 만한 그 상을 받을 분들이 나올 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를 주로 표현은 안 하지만은 다 가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윤 박사께서는 아라미드 펄프라는 그 기적의 섬유를 펄프로 만드는 과정을 단축시키는 그 획기적인 일을 하셨지만은
그것보다는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터득하게 된 그 어떤 이론의 정립을 시켜 놓으면은 네. 그러면은 노벨상에 도전할 정도의 그 과거의 이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그 국제 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신소재 개발에 관한 그 대회랍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약 5명의 그 신소재 개발 과학자들이 나와서 전 세계 각국 과학자들과 함께 그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선정이 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저명한 과학 잡지인 그 네처에 이제 곧 그 논문이 실릴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아라미드 펄프에 관한 이론입니다. 오늘 참 그 연구에 몰두하시고 시간이 곧 연구고 연구의 발전이고 진척이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희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저희들을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양반이 자기의 이론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것이 가장 고독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죠. 오늘 윤 박사께서도 저희들에게 고분자가 어떻고 뭐 이런 그 말씀을 설명을 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저희들도 답답하지만요. 오히려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모처럼 모시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한식 박사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